이번 세제 개편안을 계기로 똘똘한 한 채가 더욱더 견고하게 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랑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국 이게 부동산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거든요. 서울 중심부의 양질의 전세가 적어지면서 그게 전세 가격의 상승을 분명히 불러오게 될 겁니다. 전세난이 시작되기 전에 빠르게 전세를 구하거나 매매 생각이 있으시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저희 집을 팔려고 내놨던 것도 그런 취지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서울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매가 있으면 좀 연락을 달라 하고 부동산을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최근에 연락들이 꽤 오더라고요. 계약금을 이제 받고 나서 여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을 팔 수 있게 내놓으려고 합니다. 중개수수료 거의 900 가까이가 돼요. 안 그래도 예산이 쪼들리는 시점인데 그렇게 쓸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직거래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여기에다가 저희 물건을 한번 올려볼 거거든요. 이거를 올리면서 오늘은 지금 이 시기에 내 집 마련 해도 되나에 대한 얘기를 세제 개편안이랑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결론부터 좀 빠르게 얘기를 드리자면 내가 12억 이하 아파트를 보고 있다? 내 현금 흐름이 괜찮다는 전제하에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편의상 전체 내 집 마련 하시려는 수요를 가격에 따라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12억 이상의 고가주택. 똘똘한 한 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6억에서 12억까지 애매한 한 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6억 이하 가성비 한 채라고 부를게요. 이번 세제 개편의 타겟은 똘똘한 한 채랑 다주택자입니다. 네, 직거래 어플에 저희 집 매물 등록 완료했고요. 중개소에도 저희 집 매물 내놓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숨은 의도가 한 3가지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 이제 개편 의도는 실거주 하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집을 사면 보유세의 개념이 있는데요. 고가주택의 경우는 이 보유세에 종합부동산세라는 거를 더 추가로 내요. 원래는 12억까지가 공제 범위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실거주를 안 할 시에는 9억 이하로 내려갑니다. 실거주 1주택자한테는 14억까지 높여주겠다. 이렇게 혜택도 제시하고 있어요. 실거주 해라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다주택자 하면은 종부세 폭탄 때리겠다. 종합부동산세를 원래는 부동산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따로 비율을 환산했었는데요. 이제 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을 다 합쳐서 이제 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한테 조금 더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죠. 세 번째, 실제 거주를 안 했다면 양도세 깎아주지 않겠다. 원래 양도소득세를 12억 이하 아파트는 2년 거주하면 안 받잖아요. 근데 12억 이상인 경우는 12억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1주택자한테 이렇게 너무 많이 매기면 좀 불만이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장특공,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가지고 있는 기간이 길면 1년마다 몇 %씩 공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였어요. 근데 이 제도가 보유만 해서는 이제 공제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거주를 해야 공제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거주를 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의도는 뭐냐면요. 다주택자들 28년까지 정리할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까지 팔아. 다주택자들이 사실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가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중과해버리는데 어떻게 팔겠어요, 그죠? 그래서 27년까지는 2주택자는 중과율을 5%, 3주택자는 10%, 28년은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15% 중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29년부터 다시 예전에 했던 것처럼 간다고 하니까 28년까지 팔아라. 이렇게 출구를 좀 열어둔 셈이죠. 네, 부동산에 거의 다 도착해서요. 들어가서 매물 내놓고 또 추가로 찍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갔다 왔어요. 제값에 팔리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번 규제가 다주택자랑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상이 되다 보니까 나랑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국 이게 부동산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거든요.
부자들이 돈 벌던 말던 난 상관없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집을 안 사셨거나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서울에 전세 매물이 없어지면서 전세가가 뛰기 시작할 거예요. 이번 정책은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실거주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실거주를 하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1주택자들이 실거주로 들어오면 전세 매물이 사라지겠죠? 임대를 돌리고 있던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니까 또 전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서울 중심부의 양질의 전세가 적어지면서 그게 전세 가격의 상승을 분명히 불러오게 될 겁니다. 사실 이건요, 세제 개편이 아니더라도 정해진 수순이에요. 서울 전체를 통틀어서 주택 공급량 한번 보세요. 엄청 부족하잖아요. 편집하는 동안 8.13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네요. 수도권 전체에 23만 원 이상의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제일 빠른 공급을 30년 착공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30년에 착공하는 거면 공급까지는 또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이만큼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전체로도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주택 공급이 부족한데 전세라고 많이 나오겠어요. 이미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요. 25평 기준 해가지고 벌써 전세가가 4억 상승했어요. 여기서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라고 하고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팔라고 하면 임대는 누가 공급하겠어요. 전세난이 시작되기 전에 빠르게 전세를 구하거나 매매 생각이 있으시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 두 번째는요. 가성비 한 채는 건드리지 않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6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일 크게 느낄 결혼 페널티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정부 대출일 겁니다. 싱글일 때는 혼자 한 7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결혼하는 순간 이상해집니다. 신혼부부가 소득 합산해서 8,500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혼인신고하는 순간 소득을 초과해서 이 저렴하고 한도도 높은 정부 대출을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널티를 없애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편집하는 동안 결혼 페널티가 개편이 됐어요.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부부 중에 1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편이 됐습니다. 세 번째, 세제 개편안을 계기로 똘똘한 한 채가 더욱더 견고하게 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사실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12억 이상 아파트를 사는 게 가능할 때도 있었어요. 어찌어찌 쌀 때 입지 좋은 곳을 잘 샀다가 집값이 오른 거죠. 근데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보면은 보유세를 올려버려요. 현금 흐름이 모자란 사람이나 혹은 노년층의 매물이 목돈을 가지고 있는 건 물론이고 보유세를 버틸 만한 현금 흐름, 그 체력까지 확실한 찐부자들한테 손바뀜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똘똘한 한 채가 하락기에는 더 잘 버티고 상승기는 더 신나게 오르는 찐 똘똘한 한 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28년까지는 다주택자 급매물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한테 28년까지 팔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를 조금 완화해 줬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똘똘한 것만 남기고 상대적인 못난이를 팔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12억 이하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하는 분 혹은 6억 이하 아파트로 첫 집을 마련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다. 이 기간에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을 잘 공략해서 갈아타자. 제가 오늘 저희 집을 팔려고 내놨던 것도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번 정책에 수혜를 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얼마 전만 해도 가련유 1구역이 7억대 매물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양도세 중과가 조금 완화되니까 물건을 좀 정리하고 싶었던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는가 봐요. 이렇게 요즘 집을 사도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사실 이제 매물이 싸게 나오는 거랑 별개로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으면 그게 더 큰 리스크잖아요. 요즘 금리가 많이 싸도 4점 초반대? 높으면 4점 후반대까지도 가나 보더라고요. 사실 저는 본업을 잘하는 게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1순위라고 생각해요. 나의 능력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투자더라고요. 여러분, 일하는 게 더럽고 힘들어도 버텨야 우리 자산도 내 가정도 평화가 옵니다. 저도 이렇게 땡볕에서 열심히 영상 만들고 있고 본업도 잘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덜 일하고
많이 버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